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럴 겁니다. 이 바람이 태풍이 오를 때 비행기가 거기에 해상 그것도 부유식에 뜨고 내릴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파일럿가 오늘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든지 쓰나미가 오면은 육상 공항이들 뜨고 내립니까? 왜 태풍이 올 때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돼? 그거는 모든 비행장이 다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조종사인 이두영 교수님, 뭐 본인이 조종사 같으면 그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신라대 이두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자님들이 계신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부유식 공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산 언론에 나오고 이제 뭐 부산시 발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유식 공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항공사 기장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부유식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아직 그 이해도가 보편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유라는 말이 이게 이제 한자어지 않습니까? 뜰부자에 유가 이제 논일유자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들으면 부유식이면 부유식 공항이면 공항이 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유람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된 상태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뭐 공항이 수면에 떠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공항을 짓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장님들이 이게 돌아다니면 저기 활주로 방향이 이렇게 바뀔 텐데 활주로 방향이 바뀌는데 거기 어떻게 내리냐? 에? 그리고 이제 바다에 떠 있으면 이게 밀물 썰물 들어오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비행장 표고가 바뀌는데 거기 어떻게 내리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군용이라면 모르는데 전 세계 민간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면 이게 일정하게 딱 뭐 활주로 방향 얼마에 표고 얼마 이게 딱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된다는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박사님하고 이제 다 말씀이 계셨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유식 공항은 떠 있기는 한데 돌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활주로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행장 표고는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 표준대기 15도 해수면 온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육상 비행장도 매일 고도가 바뀝니다. 그 공기 밀도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홍 박사님께서 발표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그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이제 국토부죠. 국토교통성에서 1000m짜리 이 메가플로트 공항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이 메가플로트를 일본말로 뭐라고 썼냐면 부채식 공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물체식 공항.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돌아다닌다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단지 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이제 이게 법제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시설법이나 이런 데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식이라고 가면 유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산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거 쓰실 때 좀 검토를 해서 부채식 일본에서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썼던 부채식 공항이 어떤가 부채식 이제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부유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뭐 떠서 돌아다녀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뭐 떠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다 이착륙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야간이어도 그 계기 비행 착륙 장치가
육상하고 똑같은 게 설치돼서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걸 갖다가 여기 뒤에 화면처럼 놓고 활주로 방향만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긴 항공모함이라야 한 200m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덕도 신공항 3,500m짜리가 항공모함이 안 움직이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착륙이 안 될 리도 없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홍상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일본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일본이 이제 1997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일본 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발표 자료인데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메가플로트 공항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해서 2001년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을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지금 영문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쿄만에서 1000m짜리 메가플로트 활주로에서 실제 이착륙 시험을 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4000m짜리 메가플로트 활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 잘기죠. 잘의 현지 조종사들이 비행기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4000m짜리 메가플로트 활주로에서 모의 착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착륙할 때 육상공항에서 사용하는 계기 착륙 시스템 ILS라고 하고 정밀 진입각 시스템, 이게 빠삐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있어야 날씨 나쁜 날 계기 비행으로 착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아까도 이제 뭐 탄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유물체가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이 이런 계기 착륙 시설이나 진입각 지시 등에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 모의 착륙에 참여한 현직 조종사들이 이 부유식의 그 미세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착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육상의 다른 공항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최종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01년 3월 메가플로트 공항조사위원회는 1000m 메가플로트 공항과 4000m급 시험 설계 검증 시험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종합했다. 최종적으로 최대 4000m 규모의 메가플로트 공항의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덕 신공항이 3,500m짜리인데 이 일본 국토교통성 메가플로트 공항조사위원회가 2001년이면 21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4,000m짜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검증 결과로 볼 때 이제 가덕신공항을 이제 부유식, 뭐 부채식 공항으로 했을 때 이제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뭐 육상공항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 발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시고 파일럿으로서 그 공항에 직접 비행기를 몰고 가는 분으로서 좀 현실적인 또 솔직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부유식, 부력식, 부채식 맞습니다. 부유식이니까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부력식이 정확한 용어고요. 부채식이 또 맞을 수 있고